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이 사랑을 세상에 말해도 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예요. 윤서연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름은 김태준입니다. 그때 제 나이는 26이었어요. 취업 준비를 하며 연이은 탈락을 겪고 사람 만나는 것도 점점 버거워지던 시기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싶다는 생각에 서울 외곽의 오래된 빌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고 혼자 버티기 좋은 곳이었죠. 그 집에서의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삿짐 박스를 정리하다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는데 계단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를 건넨 쪽은 그분이었어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단정한 니트에 긴 머리를 자연스럽게 묶고 계셨고 손에는 장을 본 듯한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주변 소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얼떨결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게 윤서연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녀는 43, 미혼이었고 근처에서 작은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골드미스 옆집 이모라고 불린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습니다. 태준 씨는 학생이에요? 아니요. 취업 준비 중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여유가 있었고 동시에 어딘가 쓸쓸한 기색도 느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던 또래 여자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집, 낯선 동네 때문이라고 애써 이유를 붙여봤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윤서연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 그런지 그때는 알지 못했죠. 며칠 후 새벽이었습니다. 이력서를 고치며 밤을 새우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수프와 손글씨로 쓴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길래요. 혼자 계시면 이런 거라도 드세요.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누가 놓고 갔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용히 챙김을 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가슴 깊이 파고들더군요. 다음 날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윤서연 씨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수프 괜찮으셨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집 앞 복도에서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가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이야기,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윤서연 씨는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한 줄 알았는데요.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만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43세 윤서연 씨도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제야 현실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복도에서 그녀의 발소리만 들려도 괜히 문 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었는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했던 건 제 일상 한켠에 윤서연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앞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요. 그날 이후로 저는 윤서연 씨를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부러 마주치게 됐다고 해야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도, 편의점에 내려가는 시간도, 괜히 그녀가 집에 있을 법한 때를 골라 움직이게 되더군요. 스스로도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마침 옆집 문도 열렸어요. 윤서연 씨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막 돌아온 듯 머리는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목덜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이상하게도 그 순간 시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 어디 가세요? 아, 그냥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그녀는 제 말을 듣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야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노출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저 어른 여자 특유의 여유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을 뿐인데도요. 그럼 같이 내려가요. 저도 커피 하나 사러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섰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향기가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비누 향에 아주 약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숨을 크게 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괜히 손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몰라 바지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어요. 윤서연 씨는 제 옆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아주 살짝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때마다 팔꿈치나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닿았죠. 그 사소한 접촉 하나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태준 씨, 긴장하셨어요?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 아니요. 표정이 조금 굳어 보여서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민감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숨을 돌리듯 먼저 한 발 내디뎠어요. 편의점으로 향하는 길은 짧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윤서연 씨는 걸음을 맞춰 천천히 걸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더 선명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살짝 자리 잡은 잔주름마저도 저는 이상하게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혼자 사는 건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네, 근데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요. 그 말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낮에는 사람들 만나느라 정신없는데 밤이 되면 괜히 허전해지죠.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말이 마치 제 마음을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고르고 계산을 마친 뒤 다시 빌라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윤서연 씨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태준 씨, 괜찮으면 잠깐 커피 마시고 갈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심장이 먼저 반응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녀의 집은 제 집과 구조가 비슷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조명이 부드러웠고 공간에는 그녀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향초, 디자인 서적, 정리된 옷들, 그리고 묘하게 성숙한 공기.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태준 씨는 여자친구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그렇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어요. 눈을 피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손동작 하나하나가 유난히 느리게 보였어요.
손목, 손가락, 그리고 컵을 내려놓는 순간의 미세한 떨림까지도요. 그때 그녀의 무릎이 제 무릎에 아주 살짝 닿았습니다. 의도한 건지 우연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접촉 하나로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불편해요? 아니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윤서연 씨의 집을 나오며 알았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이미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윤서연 씨의 얼굴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고 그 목소리와 향기까지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쓰다가도 잠깐 눈을 붙이려 해도 늘 같은 장면에서 생각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집 소파에서 무릎이 닿았던 그 순간 말이죠.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연 씨 집 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괜히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띵!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윤서연 씨는 집에서 입는 옷차림이었어요.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된 니트 상의에 라인을 따라 흐르는 스커트. 화장은 옅었지만 오히려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관리된 피부와 차분한 눈빛,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흘러내린 머리카락까지 그 모습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태준 씨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따라 집안 공기가 묘하게 뜨거웠어요. 윤서연 씨는 저에게 물을 건네고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몸을 틀었어요. 거리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아, 그런가요? 그녀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느껴졌고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윤서연 씨도 알고 있다는 걸요. 이 이상한 기류를, 이 긴장감을. 태준 씨, 네. 나랑 있으면 불편해요? 그 질문에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오히려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 말을 하고 나서야 제가 어디까지 말해버렸는지 깨달았어요. 윤서연 씨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다물고 제 손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왜요? 질문은 조용했지만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여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숨을 한번 고르고는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흔들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준 씨, 네. 그 말 가볍게 한 거 아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계속 생각납니다. 윤서연 씨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등을 보인 채 서 있던 그녀의 실루엣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어깨선, 허리선, 그리고 고요하게 드러난 여성의 곡선들. 저는 시선을 거둘 수 없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할지 아세요? 그녀가 등을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눈빛이 이전과는 달랐어요.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솔직했습니다. 미안한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윤서연 씨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의도적으로 가까웠습니다. 태준 씨는 젊어요. 알고 있습니다. 나랑 어울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손등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서로의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근데요, 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저도 헷갈립니다.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멀어지지 마세요. 윤서연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바라보다가 아주 잠깐, 정말 잠깐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닿지는 않았지만 닿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기 어렵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은 아직 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넘어가 버린 상태였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감정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이 관계는 곧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윤서연 씨를 예전처럼 대할 수 없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숨막히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문득문득 그녀의 집에서 나눴던 그 시선과 거리감이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를 했고 가끔은 짧은 안부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저처럼 아무 일 없던 사람의 얼굴을 연기하고 있다는 거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다가 괜히 마음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호한 상태로 애매한 거리에서 서로를 괴롭히는 게 더 잔인하다는 생각이었죠. 결국 저는 윤서연 씨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문이 열리자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준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집에서 입는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잘 가꿔진 모습이었습니다. 몸에 자연스럽게 밀착된 니트와 부드럽게 떨어지는 스커트.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더 성숙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윤서연 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요. 집안은 조용했고 빗소리만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소파 쪽을 가리켰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일부러 거리를 두고 앉았어요. 그게 더 긴장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표정이 심각하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내는 게 힘들어서요. 윤서연 씨의 눈빛이 단번에 변했습니다. 장난이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린 거죠. 어떤 게요? 윤서연 씨를 보는 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제 말을 기다렸어요. 자꾸 여자로 보입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준 씨, 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하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차분해 보이던 얼굴에 억눌러 온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전 43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윤서연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러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좋아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을 담았습니다. 윤서연 씨의 숨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잠깐의 감정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젊어서 그래요. 그래도 좋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고요했지만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참 잔인해요. 왜요? 이런 말을 들으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저도 여자인데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윤서연 씨는 천천히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멀어지기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었다가 멈췄어요.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윤서연 씨는 제 손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닿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넘어서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기 직전에서 멈췄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건너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윤서연 씨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는 시작됐고 이제 멈추는 건 더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왔을 때 윤서연 씨와 마주쳤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공기가 달랐어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어젯밤의 온기가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손을 잡고 있던 그 감각, 서로의 숨결이 섞이던 그 거리감 말이죠. 태준 씨, 네. 짧은 호명이었지만 목소리는 전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변을 살핀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돼요? 그 질문 하나로 제 하루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윤서연 씨 집에는 조명이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주황빛 아래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쓴 차림이었어요. 몸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붙는 니트, 허리를 강조하는 스커트, 과하지 않게 가꾼 화장과 느슨하게 풀린 머리카락. 그 모습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제 앞에 와인을 놓고 제 맞은편이 아닌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허벅지가 스칠 듯 가까웠고 움직일 때마다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잠은 좀 잤어요? 솔직히요? 거의 못 잤습니다.
제 대답에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알고 있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요.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움직임이 괜히 눈에 들어왔어요. 시선을 거두지 못한 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태준 씨, 네. 지금 이 상황 무섭지 않아요? 그녀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온 이유는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연 씨가 보고 싶어서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거리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더 멀어지기 힘들어져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손끝에서 시작된 열기가 팔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정말 선 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윤서연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부정이 없었어요. 괜찮다고 하면 책임질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제 어깨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머리카락이 제 턱을 스쳤고 향기가 가까워졌어요. 그 숨결 하나하나가 제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입술이 닿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 짧은 간격이 오히려 더 잔인했어요. 윤서연 씨는 제 셔츠 깃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모든 감정이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습니다. 태준 씨, 네. 지금 멈출 수도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아주 천천히 제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몸이 닿는 순간 숨이 엉켰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눈 상태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강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가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김없이 받아들였을 뿐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관계로요. 우리가 연인이 된 뒤로 세상은 두 겹으로 나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무 일도 없던 이웃이었고 문 안에서는 서로의 숨결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사람이었죠. 그 이중적인 삶이 처음에는 짜릿했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낮에는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예전처럼 웃으며 인사만 했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서로 휴대폰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손끝이 닿을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누가 볼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닿는 순간 무너질까 봐서요. 밤이 되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윤서연 씨 집 불이 켜지는 순간 저는 이유 없이 긴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어요. 문이 열리면 그녀는 늘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잘 가꿔진 몸성과 분위기는 숨길 수 없었죠. 오늘도 조심히 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신호 같았어요.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켜놓고 각자 와인잔을 들고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의 어깨가 제 팔에 닿아 있는 그 감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윤서연 씨는 종종 제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말 없이요. 그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상하죠? 뭐가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낀다는 게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저는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제 어깨에 기대왔습니다.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고 심장이 느리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콤함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윤서연 씨는 가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면 잠시 표정이 굳었고 창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몸을 떼어냈습니다. 혹시 후회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는 아니에요. 그럼요. 무서운 거예요. 그녀는 제 손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고 나는 이미 많은 걸 겪었잖아요. 이 시간이 당신한테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게 무서워요.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불안이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요. 윤서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세게 안지 않았어요. 그저 떠나지 않겠다는 정도의 힘으로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같은 침대였지만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어요.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가볍게 손을 잡은 채로요.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관계의 깊이를 증명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현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윤서연 씨는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행복인지요. 태준 씨, 네. 우리 이 선택이 틀렸던 건 아니겠죠? 그 질문에 저는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은 달콤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시험대에 오를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시험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결국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 믿었던 밤들은 생각보다 많은 흔적을 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은 우리가 준비하기도 전에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현관을 나서는데 아래층에서 이웃 아주머니 둘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제 얘기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젊은 남자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밤마다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게 옆집 그 미혼 이모 말이야.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하루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윤서연 씨에게 바로 말해야 할지 괜히 불안을 키우는 건 아닐지 수십 번을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윤서연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을 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을 때 표정이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태준 씨, 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원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요? 윤서연 씨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서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어떤 학부모가 그러더군요. 요즘 원장이 밤에 남자를 들인다는 소문이 돈다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 하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태준 씨가 사과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윤서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는 평소처럼 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만 멈춰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준 씨는 아직 어려요. 그녀가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이런 소문, 이런 시선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연 씨는 제 침묵을 오해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괜히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힘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혼자서 다 짊어지지 마세요.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문제예요. 아닙니다. 윤서연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태준 씨는 몰라요. 뭐요? 여자가 나이를 먹고 혼자 살면서 받는 시선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말은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견뎌왔는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보지 않아요. 그냥 손가락질부터 하죠. 저는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망설여졌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위로가 짐이 될까 봐서요.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윤서연 씨의 휴대폰에는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가 쌓여갔고 학원 게시판에는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원장님 사생활 문제로 아이 맡기기 불안합니다. 그 문장을 읽던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윤서연 씨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울었습니다. 태준 씨, 나 너무 무서워요. 그녀의 울음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우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윤서연 씨, 태준 씨는 잘못 없어요. 그럼 왜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무너지고 있어서요. 그날 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처음으로 서로를 안지 못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그 거리마저 멀게 느껴졌어요. 문을 나서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가장 큰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요. 그리고 다음 선택이 우리의 끝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서연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잠시 거리를 두자는 그 문장은 사실상 이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도망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버티다 끝에 내린 선택이라는 거요.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서로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짧은 순간이 그동안 함께 보낸 밤들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 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력서도 연락도 친구와의 약속도 모두 미뤘어요. 머릿속에는 하나의 질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까? 밤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윤서연 씨 혼자만 견디게 두지 않겠다고요. 문 앞에 섰을 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문을 열어줄지 아니면 끝일지 알 수 없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윤서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태준 씨,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윤서연 씨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소문도 시선도 불편한 말도 다 같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선택하겠습니다. 윤서연 씨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두려움의 흔적처럼 보였어요. 태준 씨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 인생을 제가 선택합니다. 윤서연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이전과는 다른 힘이 담겨 있었어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의 무게였습니다. 그럼 숨지 말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밖에 나섰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나란히 걸었습니다. 동네 카페에 들어갔고 일부러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속삭임도 들렸습니다. 저 커플 나이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윤서연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숨지 않았습니다. 윤서연 씨는 학원에서도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필요한 설명은 차분하게, 당당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해 준 건 아니었어요. 아이를 빼겠다는 학부모도 있었고 불쾌한 말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변화도 생겼습니다. 조용히 남아주는 사람들, 응원의 말을 건네는 사람들. 원장님 행복해 보이세요라는 한마디가 윤서연 씨를 오래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느 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러웠지만 두려움은 줄어들어 있었어요. 태준 씨, 네. 이제는 덜 무서워요. 그 말에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관리된 외모도 성숙한 매력도 좋았지만 지금의 윤서연 씨는 그 무엇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스스로를 선택한 얼굴이었거든요.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그 어떤 감정보다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의 본질은 자극이나 금기가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는 용기라는 걸요. 지금도 여전히 시선은 존재합니다.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윤서연 씨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할 줄 몰랐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책임지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같은 문을 열고 같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으로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견딜 수 있는지를 묻는 것뿐입니다.